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승호리 철교 폭파 사건은 영화 빨간 마후라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을 모티브로 만든 게 또 유치곤 장군이 주인공인 영화가 또 빨간 마후라죠. 보통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그냥 뭐 명작이라 그러지만 조금 촌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영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한계는 있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도 서울 관객만 22만 5천 명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 인구는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안 많았기 때문에 250만.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까? 그냥 뭐 단관극장. 단관극장이잖아요. 서울에서 22만 명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수출까지 합니다.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수출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이 1964년 영화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공중 촬영신도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내러티브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 전우애나 로맨스도 로맨스 되게 있죠. 예. 단단하게. 네. 저는 그 탑건이 그 이후에 20년 더 지나서 만들었잖아요. 네. 탑건이 빨간 마후라를 따라했나 싶을 정도 우리가 원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야, 핫병이들! 전대장 나간진 소령이시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너희들은 재훈련을 한다. 이곳 강릉의 지원과 활주로와 조련 지원 훈련이다. 공격 끝! 이전 지점에 집합! 이 영화는 당시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공중 사격 대회에서 탑건 수상을 받으러 갈 때 특별상 시상자로 그때 영화 빨간 마후라 주연 배우이신 신영규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영규 배우께서는 이제 전투기 시점에서 전투기 폭격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때 당시 공군이 운영하던 F-86 전투기를 직접 띄우고 카메라를 전투기 날개에 부착하여서 촬영하는 등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법으로 그때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걸 재현할 때 지금은 CG도 있고 다른 게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실탄까지 쐈다. 그다음에 이거를 탑승도 해야 되니까 촬영 기사분들은 또 카메라도 지금 달아야 되고 탑승도 하고 같이 뭐 촬영하고 이거 그러니까 수원 비행장 당시에 가가지고 촬영 감독님들께서 T-33 그러니까 그 제트기를 하는 연습기죠. 연습용 훈련기를 직접 탑승도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지러웠대요. 뭐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토끼고기 먹으면 어지러움증 사라진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예, 근거가 있나요, 여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 공군이 공군에서 아니어서. 그런 얘기 있어요? 토끼고기를 먹으면서 비행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애를 쓰셨네요. 예, 애를 쓰시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앞제 동체 앞에도 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같이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은 실제 말씀드렸던 F-51 무스탕 전투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전투기는 당시 영화 촬영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영화를 재현하는 것은 좀 어려웠으므로 그때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F-86 비행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사이군요. 조금의 설정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위님, 이게 진짜 그 군인들도 공군들도 이 빨간 마후라 주제가를 군가처럼 부르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제가인 노래 빨간 마후라는 지금도 굉장히 조종사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노래입니다. 저희 조종사의 날이나 아니면은 학생 조종사가 이제 비행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해서 정식 조종사로 임명이 되는 수료식 때도 이 빨간 마후라를 다 같이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어 바꾸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거는 빨간 머플러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대명사가 됐죠. 빨간 마후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영화의 어떤 효과가 너무 커서인지 유치곤 장군도 빨간 마후라
유치곤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렇게 대표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 마우라를 사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치곤 장군이 빨간 마우라를 만드신 건 아니고 네. 최초의 공군을 창군할 때 참여하셨던 7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영환 장군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빨간 마우라를 처음 이제 만드셨다고 해요. 원조세요? 예. 그 7인 중에 김정열 장군이 계시고 김영환 장군이 계신데 이 두 분이 형제세요. 네. 김정열 아. 장군이 이제 예. 그 형이시고 동생이 이제 김영환 장군이신데 이제 김영환 장군이 에피소드로는 김영환 장군이 이제 형 만나러 이제 갔던 거죠. 이제 참모총장이셨어요. 아마 전쟁 기간에 갔더니 이제 형님은 없고 이제 형수님만 계셨는데 이제 이 김영환 장군 이제 머플러가 너무 낡았다. 뭐 설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뭐 했다. 그래서 그 비단천으로 된 빨간색 그 머플러를 이제 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강릉 비행장 딱 가지고 딱 가더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네. 붉은색.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김영환 장군님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군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분이 우리 합천 해인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맞아요. 예. 팔만대장경. 그래서 1951년 이제 9월 달이었는데 이 지산 빨치산이 이제 이 해인사 인근으로 모여드니까 그 해인사를 타격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떠고 보니까 사실은 해인사를 어떻게 쏘겠어요. 그래서 그 김영환 장군이 해인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인사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빨치산의 이제 근거지 그런 곳을 타격하고 딱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명령은 해인사 타격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목표물 공격 안 하고 딴 거 공격하고 내려왔으니 그 김영환 장군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전투에서 한 번에 해인사 파괴하는 거는 단번에 끝난다 하루면. 근데 그 해인사를 만드는 거는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거 아니냐. 수천 년의 그 역사 그거다. 그래서 이거는 맛볼 수 없는 거라고 강하게 또 주장하고 해서 이걸 지켜낸 해인사를 분이 지켜냈다. 김영환 장군이시고 장군이시군요. 그분이 빨간 마우라, 우리 빨간 머플러의 그 야. 만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때 그 연합군이 뭐 독일의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공격 안 했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네, 정작. 이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전쟁사 1타 강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계기로 한번. 네. 자, 이렇게 유치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빨간 마후라 영화 뒷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는 건 유치곤 장군의 그 업적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좀 특별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유치곤 장군님이 아마 공군 6.25 전쟁 때 우리 공군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뿐만 아니라 송림 제철소 폭파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그 다음에 월비산 3.5.1 고지 전투에서의 우리 국군의 지상군의 근접 항공 작전 지원까지 전술 폭격부터 전략 폭격 분야까지 다 참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